안녕하세요. 식소남 미카엘입니다. 지금 새벽 3시 30분이 지나고 있어요. 저는 집에 가고 싶은데 지금 이 스튜디오에서 몇 시간째 집도 못 가고 양 감독한테 붙잡혀서 억지로 이제 막 입도 안 움직이는데 이걸 찍고 있습니다. 살려주세요. 당근은 못 쓴대로 그래도 열심히 해야죠. 식소남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그 소중한 식물들이 건강하게 잘 자라기 위해서. 자, 약속드린 그 흙 재사용하지 말라 시리즈 이어서 갈게요. 이 흙을 끓는 물에 소독하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동안 벌써 수염도 자랐는데 흙을 끓는 물에다가 끓는 물을 부어서 팔팔 끓는 물을 이렇게 식혀서 이렇게 소독을 해서 그 흙을 이제 소독이 됐으니까 재사용해라. 아니 왜 그렇게까지 해가면서 흙을 재사용하는 겁니까? 도대체 왜? 하지 마세요. 제발 부탁입니다. 이거는 파종할 때 그 파종 용토를 소독한다는 명분 하에 끓는 물로 소독하는 것과 일맥상통하기 때문에 함께 묶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아 졸려. 제가 혹시 오늘 이 식소남을 찍다가 중간에 잠들면 그냥 자연스럽게 라방 하다가 잠드는구나 이렇게 자연스럽게 받아주세요. 아시죠? 늙어서 이래. 늙으니까 이게 피곤해. 잠을 못 자면 못 버텨요. 옛날에 막 2, 3일씩 막 밤새고 막 클럽 안 갔죠. 클럽 같은 데 안 갔고 모르고 뭐 항상 집에서 잠을 잤던. 제정신이 아니다.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냐 지금. 어쨌든 흙을 소독하겠다고 끓는 물로 붓지 마세요. 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사용했던 흙을 끓는 물을 붓거나 막 이러면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물 위에 갈색 거품이 막 뜰 거예요. 둥둥둥 지저분하게 한약 우린 냄새 같은 게 막 날 거예요. 그런 게 왜 나냐면은 그 팔팔 끓는 뜨거운 물이 그 용토를 익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그 흙을 삶는 겁니다. 뭐 전자레인지에 돌리라는 분도 있죠. 이렇게 스프레이를 해서 촉촉하게 한 다음에 전자레인지에 돌려서 그거 똑같은 이치죠. 어쨌든 끓이는 거예요. 우리가 쓰는 특히 상토, 배양토 이런 것들은 그 안에 비료 성분이 있고 유기물들이 다양하고 풍부하고, 특히 이게 요즘에 좀 좋은 흙들은 거기에 지렁이 분변토도 들어가고 굼벵이토도 들어가고 완효성 퇴비도 들어가고 뭐 이럴 수가 있어요. 이런 것들 그냥 끓여버리는 거예요. 뜨거운 물로. 그럼 다 이게 용출되고 막 엉망진창이 되는 겁니다. 그 흙이. 심지어 상토, 배양토에 여러 가지 구성 성분이 있지만 거의 대다수 구성을 이루는 건 코코피트예요. 그 코코피트가 주성분이라고 보면 됩니다. 거기에 소량의 이제 뭐 펄라이트라든지 질석이라든지 피트모스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 거죠. 제올라이트도 들어가고 보통 그렇게 만들어진 게 상토인데 결국 코코피트예요. 코코넛 섬유질을 분쇄한 거죠. 다시 말하면 그냥 섬유질입니다. 어떻게 보면 나무 찌꺼기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근데 그거를 뜨거운 물로 삶으면 그 셀룰로스가 다 파괴가 돼요. 연해지면서 이미 그 형태를 유지하고 있으면서 그 코코피트 자세히 보신 적 있나요? 이게 그냥 흙이 아니에요. 가루가 아니에요. 미세하게 이렇게 길다란 애들끼리 막 이렇게 막 겹쳐 있는 거야. 이렇게 그 사이에 공기층이 형성되고 통기성이 생기고 그 사이사이에 물을 머금고 그 나무 섬유 입자에 물을 머금었다가 빠졌다가 그러면서 부풀었다 줄었다가 하면서 뿌리를 잘 건강하게 발달하게 해주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끓임으로써 파괴되죠. 그래서 곤죽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원래 그 상토가 코코피트가 갖고 있던 통기성, 보수력, 배수력 등이 망가지는 거야. 다 엉망이 돼버려요. 그래서 우리 소위 초등학교 때인가 배웠는데 때알 구조 흙이라는 게 있고, 뭐냐면 그러니까 흙 입자 사이에 공기층과 이런 것들이 있어서 비옥한 토양이 된다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걸 인위적으로 만든 게 상토인데 인공 토양인 거죠. 그걸 이렇게 끓여버리면은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통기성이 싹 없어지고. 기본적으로 코코피트에만 해도 그 외에 비료가 첨가되지만 코코피트 자체에도 이미 질소가 소량 들어있고요. 그 외에도 거기에 뭐 부식산, 휴믹산 뭐 이런 물질도 들어있고 황산, 콜로이드 뭐 이런 것들도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자체로도 하나의 좋은 토양의 역할을 주는데 이거를 굳이 균만 없애겠다, 벌레알만 없애겠다, 뭐 이걸 무균 토양으로 해야지 재사용할 수 있고 뭐 씨앗 발화에 좋다 하면서 끓는 물로 그거를 다 끓여서 용탈시켜버리는 거죠. 그러면 진짜 그냥 남는 섬유질만 되는 거예요. 잘 익은 섬유질. 여러분들 뭐 예를 들어서 그 코코피트를 그 섬유 입자를 쪽파라고 생각해 봅시다. 쪽파를 막 다져서 그거를 그릇에 이렇게 담았어. 그럼 그 안에 공기층이 있겠죠. 눌러보면 푹신푹신 하겠고. 근데 이 코코피트, 이 쪽파를 뜨거운 물로 쭉
뿌려. 잘라놓은 쪽파에다가 뜨거운 물을 막 붓는단 말이야. 소독하겠다고. 그러면 어떻게 되죠? 그 그릇 안에 있는 쪽파가 푹 꺼지죠. 익어서 그래요. 그래서 얘네들이 공국 사이가 있을까요? 통기성이 있을까요? 아니죠. 그냥 축 처져버리죠. 공기가 안 통할 거고 물은 계속 정체돼 있을 거고 그 꼴 나는 거예요. 간단하게 설명을 완벽하진 않지만 그러니까 대충 쉽게 표현을 하자면 약간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그냥 물을 줘서 젖었다 말랐다 젖었다 말랐다 하면서 용토가 존재하는 게 아니고 뜨거운 물을 부음으로써 얘는 성질이 변화가 돼버린다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있는 좋은 성물 다 빠져나와. 물 많이 주면 비료분이 용탈되니까는 물구멍으로 넘칠 때까지 주지 마세요라고 외치는 분들도 계신데 심지어 이거 뜨거운 물로 부어버리면 그 정도가 아니라 그냥 그래서 그렇게 소독을 하면 흙이 이제 무균이 되고 곰팡이가 안 생기더라. 그러면 씨앗을 거기다 심었을 때 균이 없으니까 곰팡이 지배도 안 당하고 아니면 흙을 재사용했을 때 식물이 나쁜 균이 없고 곰팡이도 없고 깨끗하니까 잘 자란다. 병 안 걸린다. 그래서 재활용할 수 있다. 아닙니다. 오히려 그 당시에 끓는 물을 부었을 때는 균이 죽겠지만 그 섬유질의 변화로 인해서 다 익어버렸기 때문에 그 흙은 곰팡이가 더 빨리 와. 이미 유기물이잖아요. 그것도 다 유기물인데 그 유기물의 통기성도 없고 혐기적인 상황이 되고 잘 익어서 더 분해되기 쉽게 입자가 변해 있는데 그 상태에서 적당한 온도와 습도가 가해지면 곰팡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죠. 오히려 더 잡균도 더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그러기 좋게 되는 거예요. 오히려 배지가 되는 거죠. 배지. 버섯균 키울 때처럼. 그러니까 곰팡이가 없었는데 저절로 생겨? 곰팡이는요 여러분 지금 이 공중에 떠다녀요. 여러분 안 보이시죠? 눈 나빠서. 이 공중에도 곰팡이균은 다 떠다니고 포자는 떠다닙니다. 어디든. 이 땅에도 있고 바닥에도 있고 벽에도 있고 어디에나 공중에는 있어요. 다만 얘네가 아무데나 다 앉아서 번식하기가 좋지 않은 환경이니까 그래서 우린 청소를 하고 깨끗하게 환경을 유지하는 거죠. 근데 계속 습하고 따뜻하게 해주면서 청소도 안 해놓으면은 벽이고 뭐고 이런데 곰팡이가 피죠. 걔네가 저절로 그 벽지에서 곰팡이가 있다가 나온 게 아니에요. 여기에서 번식하기 딱 좋겠다. 이래서 곰팡이가 생기는 건데 그 흙이 딱 그렇게 그 용토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뜨거운 물로 바글바글바글 익혀버리는 순간 그 용토의 통기성과 이런 것들이 없어지면서 그 섬유는 이미 물러지면서 잡균 번식하기 딱 좋은 그런 흙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 안 좋아요. 그 잠깐 팔팔 끓는 100도의 물로 그 순간만 소독한다고 다가 아닌 거죠. 그 후에는 더 안 좋아진다는 거예요. 식물 살기도 더 안 좋고 그 흙은 나중에 그런 데다 파종하거나 심어보신 분들은 재활용해서 나중에 그 흙 꺼내보면요 진짜 단단하게 굳어있어요. 지들끼리. 그래서 절대 비추한다는 거예요. 씨앗 심으실 때 여러분 리톱스 특히 선장 씨앗, 미세 씨앗 하실 때 사각 파종불에다가 이제 용토 넣고 뜨거운 물로 바글바글바글 그다음에 식혀. 그럼 이제 소독을 했죠. 씨앗은 소독을 해야 됩니다. 균이 없는 흙에다 심어야 되니까요. 맨날 거기다 심는단 말이야. 아닙니다. 그냥 새 상토가 최고예요. 새로운 상토 혹은 새로운 용토 뭐 저곡토 저 같은 경우는 파종을 저곡토에 많이 하는데 이 우리 상토 배양토의 대부분을 이루는 게 코코피트라고 했죠. 그래서 코코피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주로 그 코코피트가 만들어질 때 이미 코코넛 섬유들을 그리고 코코넛 더스트라고 해갖고 이제 그 분쇄된 것들 그런 것들을 거의 한 5, 6개월 걸려가지고 팽윤, 수침 이런 과정을 거의 5, 6개월 가까이 거쳐서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미 한번 찐다고 보면 돼요. 찌고 물에 담그고 이런 과정을 한번 거쳐요. 이미. 그래서 일반적인 섬유질보다 부드럽고 어느 정도 분해된 상태예요. 그래서 상토를 사용했을 때 상토를 오래되면은 상토가 이제 유기화돼서 양분으로도 쓰일 수 있다.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근데 이렇게 한번 공정을 거친 이런 코코피트를 심지어 뜨거운 물로 또 한번 익힌다? 아주 안 좋습니다. 이 코코피트 자체에 미세 공급도 많고 섬유에 보수력이 좋아서 건조 때보다 무게 9배에 달하는 물을 보수력으로 지닐 수 있는 그런 좋은 그러면서 물리적 공급도 충분한 그런 좋은 재질인 코코피트를 상토를 배양토를 뜨거운 물로 끓여서 엉망진창으로 만들지 마십시오. 정말 비추합니다. 흙을 소독하고 재활용하겠다? 재탕하겠다? 버리는 게 아깝다? 아니에요. 여러분 식물 상하고 식물이 잘 못 자라는 게 더 아깝습니다. 그러니까 제발 재활용, 재사용 하지 마시고 특히 끓는 물로 파종할 때 상토에다 붓고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그냥 깔끔하게 심고 깨끗한 물로 관수하시고 건강한 씨앗 심으면 곰팡이 안 생깁니다. 곰팡이가 피는 건 그 씨가 상해서 죽었기 때문이에요. 죽은 씨앗에 곰팡이가 번식하기 좋기 때문에 달라붙는 거거든요. 거기에는 유기물도 있고 양분도 있으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외부에다 말려라, 옥상 뭐 이런 데다가 사용했던 흙을 쫙 깔아서 햇빛과 바람으로 자연 건조를 해서 잘 말려서 새로 쓰시면 됩니다. 뭐 이런 분도 있어요. 이건 뭐 말할 건덕지도 없죠, 여러분. 특히 상토에는 저는 뭐 코코피트 위주로 사용하고 피트모스 함량이 적거나 없는 걸 쓰긴 하는데, 보통은 많이들 쓰시는 한아름 상토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상토들은 다 피트모스가 뭐 7%, 10% 정도 들어있죠. 피트모스는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완전히 한번 바짝 말라버리면 물을 잘 못 먹어. 근데 걔를 잘 말리래. 그리고 잘 말렸어. 근데 우리가 뭐가 문제입니까? 병충해죠. 그 야외에서 수많은 벌레와 그런 거에 노출돼 있는데 거기다가 뭘 말린다는 건지, 바람으로 날아오는 여러 가지 뭐 계절마다 다르겠지만 다른 잡초의 씨가 날아올 수도 있고, 벌레가 와서 알을 깔 수도 있고, 우리 집에서 지금 뿌리파리 하나만 날려다녀도 막 놀래셔갖고 막 비오킬 뿌리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건 비교도 안 되지. 그냥 옥상에다 깔아놓고 말린다는 건요, 그냥 거기를 하나의 온상으로 만드는 거예요. 외부 유입되는 곤충, 벌레, 뭐 다른 꽃가루, 씨앗, 구의 여러 가지 뭐 버섯 포자도 날라올 수 있고, 그런 것들을 다 말려서 한 다음에 그걸 걷어다가 내 화분, 내 잘 관리되고 있는 내 식물들 화분에다 사용을 한다? 뭐 이거는 뭐 길게 말씀 안 드려도 알겠죠. 전혀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노지에서 키우는 화분마저도 실내로 갖고 들어올 때는 분갈이를 하고 흙을 바꿔서 새로운 흙으로 키우지, 그대로 갖다 놓고 그렇게 잘 안 하잖아요, 우리. 근데 심지어 흙을 밖에다가 외부에다가 널어놓고 말린다? 완전 비추합니다. 뭐든지 우리가 뭔가를 할 때는 득과 실이 있는데, 그 중에 득이 더 크고 실이 좀 적을 때 그 방법을 선택하죠. 실이 더 크고 득이 적다면 굳이 이 적은 득을 위해서 그 방법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흙을 재사용하는 것, 득보다 실이 훨씬 큽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제발 새 흙을 사용해서 분갈이 해주시고 키워주세요. 물론 저는 상토가 많이 팔리길 바라는 무슨 상토협회는 뭐 상토업자, 상토공급처 이런 거 전혀 상관없어요. 그저 여러분들의 건강한 식물을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아, 졸려 죽겠네. 네, 이렇게 그래도 조금이나마 어떤 분께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 그리고 제발 잘못 알려지고 잘못 퍼져 있는 이런 방법들을 우리 영상을 보는 극소수의 분들이나마 하지 않기를,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오늘 이 영상을 한번 찍어봤습니다. 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는 컨텐츠로 여러분께 찾아오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구독을 눌러주시면 매주 이런 식물을 키우는 데 필요한 팁이나 이야기, 즐거움 같은 것들을 받아볼 수도 있으니까요. 구독 눌러주세요. 구독만 눌러주시면 매주 여러분께 이런 다양한 정보들을, 팁을 이렇게 여러분 알림창에 배달이 되니까 구독 한번 눌러주세요. 그럼 안녕.